국내 소식을 좀 하시죠. 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네. 바로 넘어가시죠. 바로 국내 정치로 넘어가서 우리 일본 얘기는 좀 해야 되죠. 쿠키로 남겨둡시다. 네. 네. 일본 얘기는 쿠키로 남겨두고. 뭐가 많아요. 안 한 게 많은데 국내 소식이 SK 여러분들이 바사도 해야 되는데. 국내 소식을 여러분들이 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경제학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작심하고 덤벼들더만요. 여기 사람들이 이 서울대들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원자력 얘기는 꼭 나올 줄 알았어요. 원자력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또 그 핵피하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포항공대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핵심이거든. 아유, 뭔들 사법농단의 중심에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쫙 깔려 있네.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너무 비무장이더라고. 왜냐면 질문 내용을 사전에 교류를 안 했더라고. 그렇죠. 이거 누구랑 만약에 다르지. 교류했잖아요. 그러면 교류했다 그 지랄 발광을 할걸. 언론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현장에서 즉문즉답에 가까운 대담이 이어졌다는 거죠. 중문죽답이라기보다 약간 1대1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 몇백 대 1로 싸우는 거죠. 현피 뜨는 거예요, 현피. 현피지. 애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그쪽 분야에 전문가 애들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저격하기 위해 나온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아이씨 서울대생도 아닌데 조금 내려보는 듯한 이런 이제 싸가지 없는 태도의 질문 태도가 있었죠. 그렇잖아. 뭐 서울대도 아니고 뭐 서울대 이과도 애들이 아닌데. 지네 학교 부를 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SNU가 뭐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보통 야 우리 학교가 이러지 우리 SU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 그런 얘기. 깜짝 놀랐네요. 나도 처음 들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어 세미나를 갔는데 영어로 하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자꾸 애들이 일어나서 질문하는데 SNU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이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거를 그렇게 계속 근데 얘들이 지네끼리 얘기할 때도 SNU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 그래서 되게 웃긴다. 나는 진짜 와 되게 웃긴다. 자기 학교를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별론데요. 꼭 젊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희정이가 지금 배가 고픈데요.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친구가 지금 너무 화나는데 아무튼 작정을 하고 문과생 잡으려고 오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 다. 그렇죠. 원론적인 부분은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 대한민국 3대 천재잖아. 3대 천재.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질문 수준이 높네요. 왜 나한테는 부먹 찍먹 같은 거 안 물어보고 농담 비슷하게 넘기면서 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용코를 죽여버리는 발언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질문이 안 나와. 답변만 나오고. 답변만 나오고. 연설하는 것만 나오고. 이 질문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고 궁금하다. 뭔가 저격을 한 질문인지를 확인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답변 내용에 대한 평론이 없어요. 이게 잘한 답변이냐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없으면 잘한 거겠지.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다 잘한 거야. 만약에 대답 하나만 못했어 봐요. 온갖 언론들이 이재명 이런 대답했다면서 막 박아가지고 포털에 하루 종일 떴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사가 써줘야 알 거 아니야. 아니 질문을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니까. 대답을 얘기를 해주든가 뭐는 하나 했어야 대답이 있었구나 뭔 얘기를 했구나 하는데 질문과 대답이 기사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나서 뭐 했겠어? 아니 뭘 얘기한 거는 있는데 질문도 되게 그냥 추상적인 내용. 가상화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뭐 답변, 뭐 자기 국토 보유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같은 것도 얘네들은 이제 가상화폐를 아마 하고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같은 뭐 그런 류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대답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 후보는 아예 이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넘겨버린 거야. 그렇죠. 가상화폐를 해야 된다. 투자 물건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나도 앞으로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다른 유튜브 개발 소득 같은 거 하면 나 그 코인으로 해갖고 국민들한테 전환해서 줄 거다. 코인으로 봐서 어디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걸 해나갈 거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소신 같은 것들을 밝혔는데 가장 얘네들이 유력하게 물어왔던 건 4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핵 문제. 원자력 발전 왜 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감을 갖고 물어보더라고. 대답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이 점에서 원론적인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내용이 안 나온 게 참 안타깝거든. 이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전 세계가 지금 석탄 원료에 대한 탄소세를 현재 5,000원, 우리나라는 1,000원 정도 물고 있다고 해요. 5,000원에서 이걸 나중에 이제 15,000원까지 거기서 5만 원, 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올리려고 이게 나중에 가면 150불이니까 15만 원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대응을 못하면 우리가 수출을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을 넘어올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이건 미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미래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버린 거야. 나는 이런 방식으로 명쾌하게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줄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소득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는 난 이분이 우리 멤버십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논어 강의를 들으신 게 아닐까.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네. 표현이 그거였거든. 공정하게,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것이 공정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똑같은 조건으로 대접하는 게 공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거기에 맞춰져 있는 평등을 추구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반응에, 이러한 발언에 어떠한 그 안에 모는 서울대 전문가, 다른 집단인 학생들도 반론을 꺼내놓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걸 한 번 더 물어가지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물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없었다는 거지.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도 깜짝 놀랐을 거야. 그래서 애들 그냥 사실은 저는 이 친구들이 싸우려고 현피 뜨려고 왔지만 또 이 친구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나이 든 꼰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자기가 들었을 때 이거 합리적인데?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 수긍해요. 20, 30대 청년들 너네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60대, 70대는 논리고 나발이고가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이런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대답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그렇죠. 무시해버린 거야. 왜? 이해를 못했거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청년 세대에 투자를 하는데 그들에만 주어야만 하는 투자를 등한시했어. 오히려 40, 60대 자영업자,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 자영업자를 살리고 노인복지를 늘리는 쪽에서 표를 얻기 위한 쪽으로 포퓰리즘을 한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그 방식은 청년들도 무슨 갑자기 전셋집을 주고 대출을 많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앞으로 40년, 50년 살아나갈 미래를 어떻게 밝혀줄 것인가. 이게 졸업이고 이게 취업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세상인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이 없었던 거를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해줬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우리가 안 다룬 소재 중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소재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재난지원 전 국민 지급을 포기했냐. 말 바꾸기 아니냐. 요거 정치권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때려요. 근데 문제는 언론이 이재명 지사한테 묻질 않습니다. 그냥 써 제껴. 이재명 말 바꾸기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 포기. 그리고 사과도 없음. 이러고 끝나. 근데 정작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답했냐면 이거를 끝까지 주장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의미가 없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더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주는 걸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 얘기잖아. 성렬아 50조 우리 같이 모으자. 합의해서 이 돈 해서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이 돈만큼 국민에 주게끔 합의를 보자라고 하니까 저쪽은 쌩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안 알려줘 아예.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해요. 이재명도 결국 포기한 거 아니냐. 이재명도 민주당 안에서 못 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서울대에서 보여줬던 강연이 풀 버전으로 진짜 한번 이 시중에 돌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라는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해봅니다. 서울의 네. 소리 뭐 있고. 이재명 하다고 TV에 하니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세요. 아. 네. 네. 이재명 TV의 송작가 TV가. 네. 네, 협찬은 아니지만 꼭 들어볼 추천 방송에 맨 말미에 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 뭐 진보 유튜브 한다고 연합 콘서트하고 일단 안 불렀는데 이재명 TV에서 우리를 추천 유튜버로 올려줬습니다. 진짜요? 언제? 네. 관심을 가져라. 나 못 봤네. 우리 위상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 분명히 후보님은 바빠서 못 보시더라도 보좌관 중에 누군가는 보고 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인데 진보 유튜브 방송만 쫙 모니터하는, 그러니까 전담하는 그 보좌관들이 쫙 있을 것 같아. 너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송작가 자, TV를 누군지 저요라고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할라나?